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2권 제2장 농작물 재보험 손해평가 제3절 과수작물 손해평가 보험금 산정의 복분자와 무화과입니다. 이론서 페이지로 317쪽에서 330쪽까지입니다. 학습 목표는 복분자, 무화과 손해평가 및 보험금 계산인데 복분자와 무화과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분자와 무화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서 그 용어가 복분자와 무화과는 용어 자체, 피해율을 구하는 산정 방식도 틀리고 또 용어에 대한 내용도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실제로 기존에 있는 과수작물의 피해율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하는 거 위주로 쉽게 매칭시킬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나 네이버 카페에서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을 검색하시면 본 강의의 교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확점 종합위험 보장 방식 복분자 무화과입니다. 수확점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함은 수확 개시 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해당하는 자조화 종합위험을 보장해주고 수확 개시 이후에는 수확 개시 이후부터 수확 종료 시점까지는 태풍, 강풍, 우박 두 가지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특정위험 보장 방식입니다. 그리고 복분자와 무화과에 대한 피해율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복분자는 결과모지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피해를 산정하는 거고 무화과는 그래서 복분자는 수확 개시 이전에 고사 결과모지와 수확 개시 후에 고사 결과모지를 합해서 결과모지수, 평년 결과모지수분의 고사 결과모지수를 해서 피해율을 산정하는 거고 무화과도 피해율을 수확 전과 수확 개시 후에 피해율을 산정합니다. 수확 개시 전에는 피해율을 평수 및병 수확량으로 하는 거고 수확 개시 이후에는 결과지 상태에 따른 피해율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피해율을 더해서 결국은 보험금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복분자든 무화과든 수확 개시 전과 수확 개시 이후에 수확 전과 수확 개시 이후에 피해율을 합산해서 보험금을 산정한다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그 복분자나 무화과는 대부분의 인강이나 나와 있는 수험생 문제가 보험금 산출보다는 각각의 피해율을 구하려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두 개를 동시에 해서 계산할 경우에 아무래도 시간 분배에 있어서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시기별 조사 종류에는 수확 전에 복분자만 과수 중에 유일하게 경작불능 조사를 합니다.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분자는 수정 완료 후부터 수정 완료 이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과실 손해조사를 하는데 이때는 살아있는 결과모지 수와 수정 불량 피해율 조사인데 이것은 기존 살아있는 결과모지와 수정 환산 계수를 산정을 해서 수정 불량 피해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고사 결과모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수확 직전에 하는 거 수확 직전에 과실 손해조사는 무화과만 해당되는 거고 수확 개시 후에 강풍, 태풍, 강풍, 우박으로 인해서 조사를 할 때 복분자는 결실률 조사, 그러니까 전체 열매수분의 수확 가능 열매수의 결실률 조사를 통해서 과실 손해조사를 산정하고 피해를 산정할 때 그리고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수확 개시 전에는 5월 31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수확 개시 후에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표본주의 고사와 정상 결과모지인데 이것은 수확 개시 이후에 결과지 피해율을 산정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것은 보험금 계산에 관한 보험금 계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자세히 설명하고 암기 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손해보장은 복분자는 나무손해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만 있기 때문에 무화과만 실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손해평가 현지 조사 방법입니다.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인데,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대상 제외로 사고가 접수된 농지나 조사 필요 농지에 대해서는 다 실시를 합니다. 그러나 대상 제외는 수확 개시 이전에는 종합위험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이며, 수확 개시 이후에는 특정 위험이기 때문에 태풍, 강풍, 우박입니다.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하고, 피해 사실 확인 방법은 보상하는 죄로 인한 피해 여부가 맞는지, 피해가 맞는지 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건 앞에서 똑같이 다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서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경작불능조사인데, 경작불능조사는 복분자에서만 실시합니다. 이 경작불능조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경작불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그러니까 경작불능, 그러니까 피해율이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경우에 경작불능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경작불능조사를 하기 전에는 보험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보험 경작불능조사는 이듬해 수확 개시 전에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경작불능 보험 기간은 계약 체결 24시부터 수확 개시 시점, 그러니까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수확 개시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수확 개시 이후에는 6월 1일부터 수확 종료 시점인 6월 20일까지니까 경작불능조사는 수확 개시 시점까지 하기 때문에 이듬해 5월 31일입니다. 근데 이듬해라고 하는 경우는 복분자는 보험을 11월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한 해를 지나기 때문에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보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재해 여부 심사는 물론 수확 개시 이전이니까, 수확 개시 전이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는데, 실제 경작 면적 확인 시 보험 가입 면적과 비교해서 10% 이상 차이 나면 계약사항을 변경합니다. 물론 계약사항을 변경하면 보험 가입 금액도 바뀔 것이며, 그에 따른 보험료도 변경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식물재 피해율 조사인데, 식물재 피해율은 목적조사, 눈으로 조사를 했을 때,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입니다. 65% 이상이라는 것은 고사가 되어서 수확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고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서 죽은 거죠. 그 고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인데, 식물재 피해율은 어떻게 하느냐? 고사 면적분의 보험 가입 면적. 그러니까 결국 보험 가입 면적분의 고사 면적이 식물재 피해율인데, 이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해야 됩니다. 6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과실 손해보험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이 되는 65%만 이상이 됨에도 신청을 안 한다면 과실손해보상이 되거나, 또는 식물재 피해율이 65%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를 해서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경작불능조사는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그리고 계약자가 보험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경작불능 전 조사고, 그 경작불능 후에 조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산지 폐기가 했는지,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하고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내용, 그 순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인데, 종합위험은 수확 개시 이전에 하는 겁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 그리고 특정위험은 수확 개시 이후, 태풍, 강풍, 우박. 자, 그럼 복분자 먼저 보겠습니다. 복분자는 종합위험이니까, 수확 개시 이전이니까 계약 체결 11월에 보험에 보통 가입하는데, 계약 체결 24시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과실손해조사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나 피해사 확인 조사할 때
그리고 경작불능 조사 결과 과실손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놓은 뭐 식물제 피해율이 65% 미만이지만 그리고 60% 이상이지만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복분자는 조사 시기가 수정 완료 직후부터 종합이오니까 최초 수확 전까지입니다. 자, OD는 결실 완료 직후부터죠. 그래서 조사 시기가 다른 상품하고 틀리다는 거, OD하고 복분자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해조사는 보상하는 제외 여부 심사하고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하는데, 실제 경작 면적 확인 시 실제 경작 면적과 보험가입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보험에 대한 계약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제식 면적 확인인데, 이 제식 면적은 표본 구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식 면적은 주간 길이 곱하기 1항 폭. 그러나 우리가 제식 간격 조사하는 게 참다리가 있죠. 참다리는 주간 길이 곱하기 열간 길이로 제식 면적을 한다. 이러한 내용도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제식 면적과 가입 제식 면적이 10% 이상 차이 나면 이것도 계약상 변경이다. 수확 전 과실손해조사 때는 표본조사도 합니다. 이제 표본조사가 수확 전이냐 수확 개시 이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표본조사 내용도 정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똑같습니다. 표본 포기수 산정하고 표본 포기 선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분자는 나무가 아니고 풀입니다. 그래서 포기로 합니다. 그래서 표본 포기수 산정에 있어서는 가입 포기수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 표본 구간 수표에 따라서 품목별 표본 구간 수표에 따라서 표본 포기수를 산정합니다. 그럼 표본 포기수를 산정하면 그에 따른 표본 포기를 산정하고 표본 구간을 선정합니다. 자, 표본 구간 선정할 때 하나의 표본 구간은 표본 포기를 선정하면 그 하나의 표본 포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한 표본 포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2개, 뒤로 2개에서 5개씩 해서 총 5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본 구간은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5포기. 그래서 여러분 잠시 후에 보험금 계산식 보여줄 때도 거기가 표본 구간 곱하기 5가 있습니다. 다만 가입 전에 고상한 표본 포기나 고상한 제2원으로 피해를 본 포기가 표본 구간에 산정되면 상식적으로 이것은 다른 그 해당 표본 포기를 표본 구간에서 제외하고 그 옆에 있는 또 인근에 있는 포기로 표본 구간을 선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표본 구간 선정한 다음에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와 그리고 수정불량 피해율 조사인데,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결과 모지하고 결과지를 먼저 알면 더 쉽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지는 과실수에 꽃눈이 분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실에 꽃눈이 생겨서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는 가지가 결과지고, 이것은 신초 그 해 나는 겁니다. 해까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게 결과지고, 그러면 그 결과지는 어디서 나오냐? 결과모지. 그러니까 결과지가 붙어 나오는, 그러니까 결과지의 엄마다, 엄마 가지다. 그래서 결과모지. 그래서 결과지보다 1년 더 묵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분자에서는 그 결과모지에 전정을 하지 않으면 인수제한이죠. 그 부분도 여기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조사는 표본 구간별로 결과모지수가 합계를,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합계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결과모지가 몇 개냐, 그 결과모지가 있어야 거기에서 결과지가 나와서 과실이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본 구간이 6개다. 6개의 표본 구간은 몇 포기를 조사해야 되냐? 그럼 표본 구간에는 5포기라니까. 표본 포기를 정하고 전후로 2개씩이니까 5개니까 6 곱하기 5, 총 30포기를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수정불량 피해율 조사는, 이것은 수정불량 환산 계수를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거의 결과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결과모지 중에서 수정이 불량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수정 불량되어 있는 것도 죽은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 살아있는 결과모지에서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를 빼는데, 수정 환산 고사 결과모지를 빼는데, 이 말은 결국은
실제로 진짜로 수확할 수 있는 그 결과모지를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불량 PA율 조사는 어떻게 하냐? 이건 표본 포기만 조사하는데 각 표본 포기에 임의에 표본 포기에 6개를 해서 그 한 송이당 맺혀 있는 전체 열매수와 피해 열매수를 조사합니다. 그렇다면 수정불량 환산 계수라는 것은 피해율을 먼저 조사하죠. 전체 열매, 전체 달려있는 결실수에서 수정불량 결실수. 그러니까 6송이에 한 송이당 해가지고 다 세서 한 송이당 그걸 6개를 다 더해가지고 그 중에 전체 결실수 분의 수정불량 열매 결실수를 계산합니다. 거기에서 15%를 빼는데 이 15%는 자연수정 불량률로 이것은 영역조사에서 나온 상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불량 환산 계수를 구한 것은 뭐냐 그러면 실제로 살아있는 결과모지가 있는데 그 결과모지에서 어느 정도가 이게 이걸 수확량에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여기 수정불량 피해율 조사 여기는 결국 죽은 거라고 봐야죠. 고사라고 봐야죠. 그래서 살아있는 결과모지 중에서도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가 진짜 살아있는 결과모지만 수확량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자, 손해조사에 대해서는 무화과는 계약 체계를 24일, 이거 수확 전이니까 이듬해 7월 24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화과도 보험가입을 11월에 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수확 개시 전인 7월 31일, 수확 개시 이후는 8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입니다. 조사 시기는 최초 수확 품종 수확 이전이니까 결국 수확 전에는 어떤 걸 해준다? 수확 감소 보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수확 감소 보장이니까 다른 과수와 똑같아요. 나무수 조사하고 조사 대상 주수 계산하는데 실미고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장 주수 빼주고 고사 주수를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표본주 산정하고 거기에 따른 품목별 표본 주수포에 따라서 표본주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착가수를 조사합니다. 표본주마다 전체 착가수를 센다는 거죠. 그럼 결국 나중에 착과수는 조사대장 주수에서가 표본주에서 했던 주당 착과수를 여기에다가 곱하면 실제로 착과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착과피해 조사인데 착과피해 조사는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료가 있는 경우에만 한데요. 밤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해당 재해 여부 종류와 과실 상태를 고려하여 조사자가 판단하는데 착과피해 조사는 자 무화과 수확 개시 전 착과피 구성의 최소 표본 과실수가 품종별 세주 100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품종별 세주 100개로 착과피해 구성률, 착과피해율을 계산하는 것은 참다래하고 유자가 그렇습니다. 참다래하고 유자. 그래서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과실 100개를 추출하여 그 피해 구성에 따라서 피해 구성률을 조사를 하는데 그 피해 구성 조사를 하는 것 똑같은 것은 우리가 말하는 무화과도 그렇게 하지만 참다래, 유자도 그렇게 한다는 걸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특정이형 과실 손해 조사. 자, 특정이형 과실 손해 조사이기 때문에 수확 개시 이후라는 게 할 수 있죠. 특정이형 자체. 그럼 그 특정이형은 어떤 걸 해주냐? 태풍, 강풍, 우박 두 가지. 자, 그럼 복분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특정이형 방식이니까 이듬해 5월 31일 수확 기간이 끝났으니까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당히 짧습니다. 수확기 종료 시점. 그래서 이듬해 6월 20일 초과할 수 없다. 사고 접수 직후하고 자, 손해조사는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하고 실제 경작 면적, 제세 면적 확인. 자,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 앞에서 했던. 그러나 앞에서 했던 과실 손해조사 똑같지만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라의 자녀 수확량 비율을 위한 기준 일자. 자녀 수확량 비율이라는 것은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 수확량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앞으로 얼마나 수확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녀 수확량 비율을 확인하려면 자녀 수확량이 얼마인가의 그 비율을 하려면 기준 일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기준 일자는 사고 발생 일자를 해야 기준 일자에 따라서 그 자녀 수확량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 일자는 사고 발생 일자를 한다. 그러나 농지의 상태, 수확 정도에 따라서 조사자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 일자는 사고 발생 일자로 한다. 자, 표본조사는 우리가 수확 전에 했던 과실 손해조사하고 틀립니다. 표본 포기수 산정하고 표본 포기 선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가입 포기수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품목별
표본 구간 수표에 따라서 표본 포기수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특정이요, 그러니까 수학 개시 후에는 표본 성의를 조사를 하고, 종합위험에서는 수학 개시 전에는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그리고 수학 환산, 수정불량 환산 개수를 하기 위해서 수정불량 피해를 조사했지만, 특정위험에서 수학 개시 후에는 표본 성의를 조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표본 성의 임의 여섯성에서 표본 포기의 임의 여섯성에서 한 송이당 전체 열매수에서 수학 가능 열매수, 그러니까 결국 수학 가능 열매수 나누기 전체 열매수, 이 말은 전체 열매수분의 수학 가능 열매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은 수학 함수 환산 계산, 그러니까 이게 결실률입니다. 결실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전체 열매수하고 수학 가능 열매수를 하는 것은 결실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고,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인데, 수학 환산 계수는 자녀 수학량 비율에서 결실률을 뺀 게 수학 감소 환산 계수입니다. 그래서 표본 성의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표본 성의를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눈이 강조하지만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손해 조사를 할 때 실제 경장 면적 제식 간격, 제식 간격은 주간 거리 곱하기 1항 폭, 그리고 표본 포기를 선정하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표본 포기는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여기는 수학 개시 전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조사하고 수정불량 열매수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정불량 열매 이런 걸 다 확인하는데, 이건 수학 개시 이전에 하고, 수학 개시 이후에는 우리가 전체 열매수와 수학 가능 열매수를 조사를 한다. 표본 성의에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화과. 수학 개시 이후에는 어떤 건 했죠? 결과지 상태를 조사를 해서 그 결과지 상태에 따라서 이게 수학이 얼마나 됐느냐, 이거 이제 보는 건데, 이게 수학 개시 전에는 우리가 수학 감소 보장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수학 개시 이후에는 이 결과지 상태, 결과지 피해율을 해서 그 결과지 피해에 따른 것을 수학 감소의 상태로 받은다는 건데, 그건 다시 또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위험 보험기간은 7월 31일까지니까 8월 1일부터, 특정위험은 수학 개시 전에는 7월 31일 이후니까 결국 가드파에 이듬해 8월 1일부터 수학 개시 종료 시점인 이듬해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수학기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수학기 조사는 표본주 세 주 이상에 달려있는 결과지 수인데, 결과지는 뭐였어요? 이건 결과지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리고 고사 결과 지수, 정상 결과 지수, 정상 결과 지수를 각각 조사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준 일자는 사고 일자로 한다. 그리고 보상하는 제 위의 원인으로 고상한 결과 지수는 미보상 고사 결과 지수로 한다. 자, 미고사 결과지수, 나중에 미고사, 고사 결과지수 더하기 미고사 결과지수 곱하기 착각 피해율 빼기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를 기존 결과지수 나눠준 게 결과지 피해율인데, 미고사 결과지수는 별다른 설명이 안 나왔지만, 여기에 대한 기준이 안 나왔지만, 정상 결과지수, 그러니까 고사지 않고 미고사니까 정상 결과지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사 결과지수는 보상 결과지수와 미보상 결과지수, 모든 고사 결과지수를 다 합한 거고, 기준 결과지수는 고사 결과지수의 정상 결과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수학기 조사, 수학기의 사고조사 하는 거. 그래서 결과지 피해율은 암기를 어떻게 한다? 곱불 미착 마이너스 미. 그래서 곱불 미착 마미 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불 미착 마미 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손해조사는 무화과만 실시합니다. 무화과만 실시하기 때문에 그 내용 앞에 말했던 나무 손해조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 4번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어떤 것은 실제 결과지수, 수학 완료전 고사지수, 수학 완료 고사지수, 미보상 고사지수를 하는데, 참달에는 실제 결과지수와 고사지수와 미보상 고사지수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수학 완료전 고사지수와 수학 완료 고사지수가 참다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기간이 나무손해보험금은 보장 기간은 1년이지만 과실은 17개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무손해보장이 끝나고 나서도 끝나고 수학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학 완료전 고사지수와 수학 완료 고사지수를 참다리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사지수로 되어 있고, 감귤은 실제 결과지수와 금차 피해지수라는 거.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감귤 부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보험금 산정 기준입니다. 뭐 경작불능보험금은 앞에서도 계산했기 때문에 실물제 피해율 65%,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신청한 걸 지급한데 반드시 산지 폐기를 확인한다.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액금액의 자기부담비율 지급인데 10% 자기부담 비율이 10%, 15%, 20%, 30%, 40%인데 구하는 방식은 100% 빼기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 했을 때 15%는 유의하라겠죠. 수호점 이하는 결사. 그래서 42.5가 아니라 42%다.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부담 비율 15%형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실손해보험금, 이제 보험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분자 보시겠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인데, 자, 법분자는 보험가액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비율인데, 법분자 피해율은 이 피해율이 평년 결과 모지수 다음에 모지수분의 고사 결과지수, 결과 모지수, 결국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 모지수다. 했을 때 피해율 계산할 때 이 피해율은 결국 특정이형 과실손해, 그러니까 수학 개시 전에 고사 결과 모지수와 특정이형 수학 개시 후에 고사 결과 모지수를 더해서 법분자 피해율 계산해서 보험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피해율은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 모지수다. 고사 결과 모지수는 종합이형 과실손해조사와 특정이형 과실손해조사를 통해 계산된 고사 결과 모지수를 합한다. 그러니까 수학 개시 전의 고사 결과 모지수와 수학 개시 이후의 고사 결과 모지수를 더한다. 자, 그러면 종합이형, 그러니까 수학 개시 전에 고사 결과 모지수는 어떻게 산출하느냐. 자, 식은 평년 결과 모지수 빼기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빼기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가로 열고 빼기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 이 말은 달리 말하면 7에는 또 달리 되어 있어요. 평년 결과 모지수 빼기 가로 열고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빼기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더하기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와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인데 이걸 빼는 건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뺀다는 것은 진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평수미평 개념으로 하면 평년 수확량, 진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수확량, 미보상 고사 결과 지수가 미보상 감수량으로 평수미평 개념하고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인데 이것은 표본 구간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인데 이것을 표본 구간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합계를 표본 구간 수에 곱하기 5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표본 구간의 결과 모지 합계를 표본 구간 수에 포기수로 나눠주니까 이 기준이란 말은 포기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사 결과모지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에서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를 뺀 후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를 더한 값을 평년 결과모지에서 빼서 산출한다. 이 말은 결국은 이것을 이렇게 가로 넣기 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는 앞에서 고사 결과모지수에 살아있듯이 포기당이다. 기준은 그러니까 한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모지수가 몇 개냐. 이 말은 표본 구간의 결과모지수 전체 결과모지수를 합을 표본 구간 수의 포기수로 나눠주기 때문에 결국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는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모지가 몇 개냐 이 말입니다. 자,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서, 그러니까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서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를 뺀다는 것은 살아있지만 수정불량 구간은 죽은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진짜 살아있는 결과모지를 구하기 위해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서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를 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별표 7에는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는 표본구간 결과모지수 곱하기 수정불량 환산 계수를 다 더해서, 그러니까 구간별에 있는 걸 다 더해서 그걸 표본구간수 나누기 5로 한다는 건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포기당, 그러니까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 수정불량 환산 계수를 곱하면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 간단히 해서, 이게 내용을 쓰라고는 안 나오니까 결국 계산을 할 때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곱하기 수정불량 환산 계수를 곱하면 결국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가 나온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미보상 결과모지수는 평수 미평 개념이면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기 때문에 결국 진짜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를 우리가 수확량으로 보면 평년 결과모지수 빼기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서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를 뺀 값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한 거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불량 환산 계수는 수학 개시전에도 설명했지만 전체 열매수분의 수정불량 열매수에서 빼기 자연 수정불량률 15%를 빼니까 이 말은 이 수정불량 피해율에서 0.15를 빼는 거다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는 기준이 뭐다?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를 말하기 때문에 표본 구간의 전체 결과모지수, 그러니까 포기당 결과모지수를 다 더하는 거죠. 표본 구간에 있는 거. 근데 표본 구간은 표본 포기가 한 폭인데 거기에 전후 2개씩이니까 5개니까 표본 구간 수가 2개면 10개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는 표본 구간 수정불량 고사 결과모지수의 합에 표본 구간 수로 곱하기 5로 나눠준다는 건데, 이 말은 잠시 전에 설명했지만 결국 뭐다?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의 수정불량 환산 계수를 곱하는 거다. 그래서 이 과정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는 수정불량 환산 계수를 구했다면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를 에다 곱하면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번 생략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표본구간 수정불량률 고사 결과모지수를 구해서 표본구간수로 나눠서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를 구하는데,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는 결국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 합을 또 나눠주는 건데, 이걸 간단히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수정불량 환산 계수만 계산을 하면 우리가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다가 수정불량 환산 계수를 곱하면 된다. 자,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수는 말씀드렸죠.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뺀 것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 것 같기 때문에 결국 평년 결과모지수에서 진짜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된다. 자, 다음은 특정위험인데, 이것은 수학 개시 이후에 과실 손해 조사를 할 때 고사 결과모지수를 산출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고사 결과모지수는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에서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수를 빼주는 건데,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는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는 결국 어떻게 한다? 결과모지수는 종합위험 과실 손해가 있는 경우하고 종합위험 과실 손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냐 그러면 수학 감소 환산 계수라는 것은, 여기 수학 감소 환산 계수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수학 개시 전에는 수정불량 환산 계수를 알아야 되고, 수학 개시 이후에는 특정위험일 때는 수학 감소 환산 계수인데, 수학 감소 환산 계수는 기준 수학일자 자녀 수확량 비율에서 결실률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 감소 환산 계수는 기준 일자 자녀 수확량 비율은 무사고시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확량이 남아있느냐 해서 결실률을 뺐는데, 결실률은
사고로 실제 수확한 양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사고로 남은 수확량 비율은 수확량에서 사고로 실제 수확할 수 있는 양을 빼는 거니까 이게 수확 감소예요. 그래서 수확 감소 환산 계수는 무사고로 앞으로 남은 수확량 비율에서 실제 사고로 실제 수확할 수 있는 양의 비율을 뺀 겁니다. 이게 결실률이기 때문에 결실률은 전체 열매수에서 전체 개화수, 전체 열매수에서 수확 가능한 열매수, 그러니까 전체 결실수를 하는 거죠. 그게 결실수고 결실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확 감소 환산 계수는 기준일자 잔여 수확량 비율에서 결실률을 뺀 거다. 그래서 결국 수확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에서 미보상 결과 모지수를 빼는 게 특정 위험 때 고사 결과 모지수인데 이게 종합위험 과일손해 조사를 한 것은 종합위험에서는 종합위험 결과 모지수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의 누적 수확 감소 환산 계수를 곱한다는 건데 이 말은 진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만 해서 우리가 말하는 고사 결과 모지를 구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수확계에 진짜 살아있는 결과 모지에서 과실을 수확한 후에 그 중에 감소된 비율만큼 가지 피해를 인정한다는 건데 이 말은 진짜 살아있는 게서 우리가 말하는 사고로 난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종합위험 과일손해 실제하지 않는 경우는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누적 수확 감소 환산 계수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4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이 내용이 결국은 무사고로 앞으로 남은 수확량 비율에서 얼마를 해줄 거냐 진짜 결과 모지 과실을 수확했는데 거기에서 수확 감소된 것은 결국 누적 수확 감소 환산 계수만큼은 가지 피해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기준일자별 잔여 수확량 비율은 기준일자는 잔여 수확량 비율을 따라서 잔여 수확량 비율을 산출한다. 그래서 기준일자가 사고일자로 보면 기준일자 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잔여 수확량 비율은 앞으로 무사고였을 때 앞으로 얼마나 수확을 할 수 있냐 이 내용입니다. 자, 기준일자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복분자 기준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수확 개시 후에 기준일자에 따라서 잔여 수확량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일자를 사고일자로 보통 하는데 거기에 따라 수정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는 수확 감산 고사 결과모지의 미보상 비율을 곱한다. 그래서 이 내용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보험가액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 부담 비율인데 피해율은 수확 전의 피해율과 수확 개시 후 피해율을 더해줍니다. 자, 수확 개시 전 피해율은 수확 감소 보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수확량은 평수 미평.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의 주당 착가수 곱하기 가중의 착가피해 구성률. 착가피해는 표현주 세 주에서 100개, 이미 100개. 주당 평균 수확량 곱하기 미후 포장 주수로 수확량을 산정합니다. 근데 수확 개시 후의 사고 피해율은 일수잔결 이렇게 합니다. 일수잔결. 그래서 1 빼기 수확 전 사고 피해율 곱하기 잔여 수확량 비율 곱하기 결과지 피해율. 자, 결과지 피해율이 뭐냐? 결과지 피해율은 곱불 미착 마미기. 곱불 미착 마미기. 고사 결과지수 미고사 결과지수 곱하기 착가 피해율. 그래서 미고사 결과지수 곱하기 착가 피해율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사 결과지수 더해주고 거기서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를 뺀 다음에 기준 결과지수 나와준다. 그래서 곱불 미착 고사 결과지수에다가 더하기 뿔 플러스 미고사 결과지수. 미고사 결과지수는 여기가 정의가 따로 없지만 정상 결과지수와 똑같다겠죠. 그래서 곱하기 착가 피해율 빼기 마미 마이너스 미보상 결과지수 나누기 기준 결과지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무손해보장보험금은 무화과만 있다. 그래서 나무손해보장보험금은 보험가액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자기부담 비율인데 자기부담 비율은 5%로 고정되어 있고 피해율은 고사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주수다. 이상으로 여러분께 복분자와 무화과에 대해서 했었고 복분자 무화과 피해율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상이한데 그 내용을 우리가 기존의 가수에 있는 평수 미평 그 수확량 계산하는 거하고 약간 매칭을 시켜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준이 포기당이고, 그리고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서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수 뺀 것은 진짜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만 수학량으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평수미표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복분자 무화과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걸로 자신합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